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개인회생을 마음 먹고 사무실 선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많은 채무자 여러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비밀리에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지도 못하고 보통 그냥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사무실을 찾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알아보는 정보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올린 정보들이고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전부 다 개인회생 우선적으로 권하는 정보들만 넘쳐나고, 사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지만 그런 제도들은 그런 사무실들에겐 돈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굉장히 이제 상황이 심각했으니까는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서 알게 된 되게 이름은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는 민간 채무 컨설팅 회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무료로도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긴 했지만은 저는 이제 워낙에 상황이 심각했으니까는 유료 상담일지라도 돈을 좀 내고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심층 상담을 받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방문을 했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정말 욕을 한 바가지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이야기할 건데, 2시간 20분의 상담을 하고 제가 20만 원을 돈을 주었습니다. 상담료가 20만 원이 나더라고요. 결국 들은 이야기라고는 개인회생 하세요 소리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거 말고 방법이 없으십니다, 이런 이야기요. 저도 그 정도는 예상을 했던 거였고 2시간 20분 동안 들은 게 고작 그거였어요. 그리고는 물어보니까는 자기네랑 연계해서 일을 같이 진행하는 일 잘하는 사무실들이 있다, 그리고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그 채무 컨설팅 회사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니까는 그래, 한번 연락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민간 업체에다가 제가 부탁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서울에 있고 일을 잘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가보니까 법무사 사무실이긴 했어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은 그래서 그 민간 채무 컨설팅 업체에서 알려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했고, 당시에 그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통화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제 정보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대충은 알더라고요, 내용을, 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또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했고, 그랬더니만 역시나 그 법무사의 사무장도 개인회생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 딱 끝났는데, 통화 끝나자마자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자로 쭉 보내오더라고요. 다음에 오실 때 서류 반드시 챙겨서 오시라고. 좀 웃기는 거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데 서류 목록 쭉 보내오고 만나자마자 바로 사건 계약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해서 일단 먼저 상담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라면 돈 기꺼이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휑한 사무실이었고 일종의 합동사무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꽤 넓은 사무실에 책상이 여러 개가 있고 좀 휑한 느낌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상담을 했죠. 제 상황 다시 한번 또 쭉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서는 다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무슨 뭐 도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시다. 자기네는 그리고 사업자들의 개인회생 사건도 많이 해봐서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무실과는 다르게 자기가 직접 서류를 뭐 작성을 해주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이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좀 녹록치 않아 보였나 봅니다. 그러더니만은 자기가 이제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 갑자기 자기 전화를 꺼내더니만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른 고객의 그 고객과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통화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녹음했을 리도 없고요. 그냥 몰래 녹음한 거죠. 불법적으로. 그렇게 녹음을 해서 저한테 거를 들려주더라고요. 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가 일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자기 책상 쪽으로 저를 안내를 하고, 자기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인 개인회생 신청자들 서류 목록이나 이런 걸 쭉 보여주더라고요. 폴더를 열어서. 그 안에 폴더들에 보면은 신청자 이름들이 다 있고 그 이름별로 서류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이름이 있고요. 몇 년도에 태어나신 어느 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구나, 이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비록 빚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개인정보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용을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미 저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무장, 이런 사무실과 일을 했을 때 제 통화 내역이 녹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 또한 제 서류들이 어떤 다른 상담을 위한 고객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겁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는 그 이전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아두었던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통화한 다음에. 왜냐하면 서초동에 가면은 법원 근처 교대역이나 이런 쪽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회생 관련된 일을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곳을 방문을 했고요. 거기 이제 미팅룸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 사무실에 변호사가 나와서 자기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비교적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도움되는 이야기들. 그렇게 하고는 저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영업소득자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피곤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쟁점 사항들이. 물론 이제 같이 제가 정리해서 갔던 제 채무에 관련된 어떤 정리 내역을 같이 이제 보여줬어요. 대출 금액이 총 얼마이며 대출 실행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쭉쭉 적혀 있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저의 쟁점 사항들 물어보고. 근데 이제 변호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쉽지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는. 그러더니 이제 사무장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무장은 경험이 많았나 봐요. 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사무실과 계약을 했어요. 예, 그 미팅 이후에 며칠 고민을 하다가 몇 번 통화도 하고, 왜냐면은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무실처럼 보였고요. 그 변호사 사무실이. 그리고 되게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들을 보았을 때 왜 성공 사례나 이런 거 되게 허위로 올리는 사무실도 많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다가 마치 자기네가 하지 않은 거지만 자기네가 한 것처럼 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실제로 자기네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성공 사례로 막 올리거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중에는 또 변제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좋은 결과들도 있고, 또 100% 변제나 이런 것도 숨김없이 그냥 다 올려놓았고, 어떤 사무실들은 변제금 너무 높게 나오거나 이런 거는 숨기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올려놨고, 또한 자기네가 뭐 잘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 본인의 책임과 의무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열심히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신뢰감이 생겼었고, 그 사무실이. 그리고 또 적어도 나의 개인 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은 그런 신뢰감은 좀 느껴져서 결국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10만 원인가 주고 잔금 1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3개월에 나누어서 분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무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약하고 나면은 좀 달라집니다. 태도들이. 제가 나중에 준비할 서류 준비 관련된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서류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사무실과 통화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았던 서류들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처음 접하는 서류들이고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지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통화 많이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짜증나고. 네. 물론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얼마나 많은 그 신청자들의 서류를 일일이 자기네가 다 이야기해주고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을 했고요. 그 사무실과 끝까지 진행을 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게 그렇지 않아도 돈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빚을 갚지 못한다게 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되게 자존심 상하고, 또한 금융사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떼먹게 된다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냥 쉬운 돈벌이 상대로만 보고 대하는 그런 개인회생 관련된 사무실이나 앞서 이야기 드렸던 어떤 채무 컨설팅 업체, 그런 곳들에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채무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작한 영상이었고요. 다음 편에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관련된 서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서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서류들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실제로 준비해서 개인회생을 인가까지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